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안녕하십니까. 네모 세모 정보남 편정택입니다. 네, 정보의 여왕 박길입니다. 와, 지난 여름은 또 그렇게 덥더니 맞아요. 너무 추워요. 네. 너무 추운 겨울이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밖이요. 추운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실내에서는 이 보일러를 틀지 않으면 정말 서늘하다 못해 그 냉기가 가득 찰 정도로 너무나 추워요. 그죠? 예. 네. 아니 근데 보일러 틀기가 요즘 참 무서운 게 네. 난방비가 맞아요. 또 비싸졌잖아요. 아니 난방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규리 씨는 어떤 걸 좀 하세요? 아, 정말 너무 쉽고 이 예. 간단한 방법 중 하나가요. 바로 이 네일 착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와, 예.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요. 그 네일을 입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그 온도를 약 2.4도 보온 효과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2.4도나? 네. 오, 반드시 입어야 되겠군요. 네. 저도 뭐 네일 착용 집에서 주로 하는 편인데 사실은 이 추운 겨울엔 실내에 있으면 네일을 입고 뭐 몇 겹으로 껴입어도 사실 춥거든요. 맞아요. 난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낀다고. 그렇긴 예. 해요. 근데요, 이렇게 무작정 틀자면 난방비 걱정이 사실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꿀팁들 정말 절실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규리 씨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보일러가 에어컨하고 비슷해서 절약한다고 뭐 껐다 켰다 하면 오히려 더 나옵니다. 네. 집을 비울 때 외출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짧게 외출할 때는 온도를 그냥 조금 낮추는 게 난방비 절약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가동할 때요. 가습기를 함께 틀어주면 실내 공기 순환이 더 원활해져서 난방 온도를 더 포근하게 오랫동안 유지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아는 것 중 하나가요. 바로 단열재 사용입니다. 요즘 단열재 정말 참 잘 나오거든요. 그 방풍 비닐이나 또는 예. 문풍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그 창문과 문틈을 막아주는 것도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올겨울 뭐 이런 꿀팁 들 잘 챙겨서 난방비 알뜰살뜰하게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일러 외에도 요즘 난방 기구들이 너무 많이 맞아요, 나와서 맞아요. 예, 실내에서 네. 집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네. 이 기구가 난방 기구가 안전한 제품인지 문제는 없는지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화재 예방할 수 있고요. 안전한 겨울나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네모 세모 첫 소식 좀 출발을 해볼게요. 규리 씨가 먼저 좀 전해주세요. 정택 씨, 네. 이제 새해가 왔잖아요. 이 새해가 됐으니까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가장 해보고 싶은 네. 거. 2024년을 좀 돌이켜보니까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못 보낸 것 같아서 새해에는 뭐 아이랑도 좀 더 놀아주고 싶고 가족과 네. 보내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싶다? 뭐 그런 소망이 좀 있어요. 정말 예. 가정적인 아빠가 많네요. 네, 사실 주말 빼고는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여행을 떠난다고 해도 그 아이 중심의 여행이 되곤 하잖아요. 뭐 어른들은 사실 뭐 옆에서 커피 마시면서 잘 지켜보면서 그래 너희가 즐거우면 돼. 네. 뭐 이런 분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대답을 잘했나 봐요. 규리 네. 씨가 계속 아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네. 오늘 뭔가 아이랑 관련된 네. 특별한 여행지를 뭐 소개시켜 줄래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눈치가 맞습니다. 예. 여행은 여행인데 특별하기보다는 온 가족과 함께 그리고 즐겁게 재밌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체험 여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보장되고요. 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들로 가득하다고 하거든요. 자, 부산 기장으로 떠나보실까요? 먹고 맛보고 즐기는 평범한 여행은 이제 안녕. 재미와 추억까지 보장하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즐겨볼까요? 오감 만족 체험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선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 그럴 때 이 잔잔한 바다, 끼륵끼륵 갈매기도 조용한 이 기장으로 놀러 오시면 어떨까요? 이곳에는 정말 예쁜 카페들도 많이 있지만 체험거리들도 진짜 많이 있거든요. 저와 함께 여행 떠나보실까요? 기장 여행! 여행은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하죠. 그 마음 안고 떠나본 첫 번째 장소. 동, 두동, 세동, 네동이에요. 여기 농장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버섯 봤습니까?
저희는 표고버섯을 전문적으로 키우고 있는 농장이고요. 이제 표고버섯을 이제 수확하고 표고버섯으로 이제 버섯 피자까지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오, 말 그대로 그 유명하고 맛있고 쫄깃쫄깃한 표고버섯을 따는 체험, 그리고 만들어서 먹는 체험까지 다 가능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 표고버섯은 우리 부산 기장군의 특산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고버섯을 이제 아이들한테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 체험학습 현장.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부터 다양한 동물들과의 교감까지 가능한데요. 무엇보다 백미는 바로 버섯 수확이겠죠. 직접 만지고 느껴보는 시간. 와, 우리 친구들 잘 따네요. 자연 친환경적이고 이런 버섯이 도심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 외에 뭐 염소나 뭐 이런 동물 체험 및 모래놀이 등 여러 체험이 있어서 너무 아이들도 즐겁고 저희 엄마 아빠도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따도 되는 거예요? 진짜 큰데요? 버섯 수확 방법이 어렵지 않은 데다 따는 재미까지 있어 매력 만점이죠. 싱싱하니까 따기 힘들죠. 와, 대가 진짜 튼튼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한 바구니 땄습니다. 이 맛있는 표고버섯으로 피자 만들어드리게, 피자. 갓 수확한 버섯으로 만들어보는 나만의 피자. 여기에 다진 표고버섯을 토마토 소스처럼 발라주는 거예요. 표고버섯을 다진 마늘 기름 소스로 베이스 만들고 치즈와 함께 듬뿍 넣으면 되는데요. 내 손으로 직접 딴 표고버섯으로 만든 피자예요, 피자. 그러니까 이렇게 내 손으로 땄구나. 나 진짜 맛있어요. 직접 따고 직접 만들기까지 했으니 맛보지 않아도 사내 진미 부럽지 않겠죠? 아이들이 버섯을 평소에도 먹기 위해서 저희가 영양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직접 와서 버섯을 따보고 버섯으로 요리도 해봄으로써 버섯을 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쁘진 않아도 세상에 하나뿐인 요리이기에 더 특별합니다. 엄마 아빠 또 와요. 오감 만족 부산 기장 여행 그 두 번째 장소는요. 너도 나도 손에 붓 하나씩 들고 꼬마 화가로 대변신해 작품 만들기에 여념없는데요. 미술 수업이라도 열린 걸까요? 오다 보니 기장의 바다가 한눈에 진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바닷가 옆에 있는 이곳은 어떤 공간이에요? 저희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같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좀 화실이라고 하면 좀 폐쇄적인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자 좀 원데이라든지 좀 체험형 화실로 저희가 좀 바꿔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도안 페인팅이라든지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채색으로도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나 뭐 이렇게 뿌려서 만드는 드리핑 페인팅이라든지 아니면 토이 아트, 오브제를 만드시거나 다양한 이제 미술 체험이 가능하고요. 또 저희는 이제 스케치북 케이크라고 해서 이제 케이크 자체가 스케치북 모양이에요. 거기 이제 색깔 크림을 직접 그려가지고 또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진짜 케이크처럼 만들어 가시는데 작품 활동도 하시는 그런 이제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인기 최고죠.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님이 더 신난 것 같은데요? 지금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맞아요. 이렇게 그림을 빠져서 그린 적이 없었어가지고 엄청 힐링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이 공간에 있는 것만 해도 창의력이 좀 샘솟을 것 같은 느낌? 상상력과 창의력을 총동원해 마음대로 꾸며보는 도화지. 이곳에선 누구나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상 속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힐링의 시간까지 가질 수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근데 거기다가 지금 제 눈앞에는 색색깔의 색연필과 그리고 또 무엇보다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케이크에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일단 접시가 팔레트, 거기에 색깔을 정말 먹을 수 있는 생크림, 그리고 맛있는 잼, 그리고 케이크. 여기 생크림인데 여기가 이제 도화지가 되는 거예요. 스케치북 보이시죠? 짠짠짠짠짠짠.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영감이 왔어요. 기장의 느낌, 기장 여행. 이게 주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고흐 작품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요 케이크 드로잉. 이렇게 앙증맞은 나만의 케이크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야,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지금 나만의 도화지 생크림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좋은 거는 이렇게 고개를 딱 들었을 때 집이 아니라 막혀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그림 같은 통유리에서 펼쳐진 밤하늘 혹은 낮하늘, 이제 파도가 칠 것 같은 바다, 그리고 배가 막 지나갈 것 같은 바다, 이런 상상력을 엄청 자극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개를 딱 숙이면 나의 작품이 또 완성이 되고 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드넓은 기장 바다를 바라보며 케이크 도화지 속에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풀어보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어딘가 저기 멀리 가면 왠지 외로이 있는 섬도 하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어딘가에. 작품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짠! 저만의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짜잔! 저는 기장에 딱 보이는 구름이 뭉게뭉게 저기 수평선 저 멀리까지 보이는 바다를 딱 그렸고요. 거기 위에 저만의 유일한 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옆에는 외로이 떠있는 섬 하나. 이번엔 짜릿한 질주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봤는데요. 놀이와 스포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승마장입니다. 야, 폼부터 멋진데요? 기장 여행에 이곳을 빠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말을 타면서 기장을 여행하는 느낌? 네, 맞습니다. 이곳은 승마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은 이제 말들이 쉬고 먹고 지내면서 이제 사람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부산 기장에 있는 승마장입니다. 그럼 혹시 기장에 이 승마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선수들만 가능한 거예요? 아, 아닙니다. 물론 여기 회원제라 선수분들도 오시지만 뭐 4살부터 10살까지 어린아이들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승마장입니다. 그럼 보통 어떤 걸 체험하게 돼요?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이런 포니들로 이제 키즈 이제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 승마, 그래서 큰 말들 타고 이제 승마를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기 전엔 말을 먼저 알아야겠죠. 이렇게 손등을 갖다 대며 냄새를 맡게 하면요. 아, 이렇게 애교를 부리네요. 이 많은 말들 중에서 오늘 저와 함께 인연을 맺을 말은? 네. 오늘 이제 리포터님이 타실 말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입니다. 아, 정말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습니다. 안녕. 말 이름은 이제 굿보이라는 말이고요. 인사할까? 굿보이의 인사법. 똑똑한데요? 저희가 친해지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맛있는 거를 주면서 다가가는 게 가장 또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친해지는 방법은 다 좀 똑같네요. 떨고 있어. 좀 잘 부탁해. 굿보이, 출발할 준비가 됐나? 난 굿걸이야. 자, 그럼 우리 한번 가보자고. 렛츠고! 언지 리포터표 간식 한 방에 급속도로 친해졌네요. 굿보이와 굿걸. 승마장으로 출격해 봅니다. 그 아주 옛날 선조 어머나, 시대 때부터 말과 함께 걷는 모습을 보니 있었네요. 언지 리포터 오늘 뭔가 좀 색달라 새로운 보이는데요. 반려견, 제법 반려견 잘 어울리는데요. 그런 느낌이에요. 고맙다, 굿보이. 혹시 말 위에 탔을 때, 탈 때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말들도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허리에 이제 쿵 하고 앉아버리면 이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부드럽고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렇게 타시는 게 중요한 승하마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끄럽지 않고 안전하게, 신속하게, 빠르게 그렇죠. 할 수 있다. 지금은 손잡이 같이 잡아. 과연 우리 언지 리포터 한 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말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해 또 조심. 대동물인 만큼 타는 것부터 쉽지만은 않은데요. 보시고 하나, 둘, 셋 하고 오른발을 반대로 으차! 샥! 신속하고 부드럽게 말타기 성공! 지금부터는 굿보이와 함께 합을 맞출 시간입니다. 우리 언지 리포터 어때요? 세상에! 세상에! 너무 신비로워요.
경이로운 느낌. 생각보다 이렇게 말이 오, 이렇게 보니까 선수가 따로 없네요. 아, 근데 이런 체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아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져 있는 날이 잘 없잖아요. 와, 근데 하늘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말을 타다 보면 이렇게 자세를 이쁘게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 카메라 네. 빨. 자, 카메라. 너무 예쁘다. 굿보이 너무 잘한다. 말이 이렇게 천천히 걷는 거를 지금처럼 천천히 걷는 보폭을 승마에선 평보라 부른다고 하는데요. 언지 리포터처럼 초보자의 경우 평보로 걷다가 살짝 뛰는 정도인 속보로 승마를 체험합니다. 한번 진동을 느껴보세요. 네, 속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코치님 도움받아서 살짝 속도를 내보는데요. 이게 바로 전지적 리포터 시점. 살짝만 뛰어도 아주 짜릿한 속도감이 온몸으로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다들 무섭진 않으세요? 저 5회차, 6회차 정도 된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조금 무서웠는데. 혹시 따님과 함께 말을 타고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달릴 수 있다면? 달릴 수 있다면 지중해까지 가야 되나? 아프리카로 가야 되나? 혹시 따님과 이렇게 함께 배우니까 어떤 부분이 좀 제일 좋으세요? 먼저 딸과 같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소통도 좋고 또 주제가 또 생기니까 항상 승마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같이 와서 타게 되니까 더 행복한 시간 만들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무서움이 없다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집 가까이에 기장에서 딱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건강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뱃살이 없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제주도 가지 않아도 멀리 타국에 가지 않아도 기장에서 승마하실 수 있어요. 책으로 보지 말고 직접 체험하세요. 오늘 여행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장소. 겉보기엔 카페처럼 보였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세상에 이게 다 뭔가요? 수많은 종류의 오르골들과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반겨주는데요. 일단 들어왔을 때 느낌이 연말 느낌이 나요. 아, 네, 맞아요. 트리도 있고 조명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음악 소리가 들려요. 네. 이 소리는 바로 오르골 소리입니다. 아, 이곳은 카페예요? 오르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카페이긴 하지만 와서 커피를 그냥 드셔도 돼요. 커피만 드시고 흘러나오는 오르골 소리를 감상하시고 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으로 직접 오르골들을 구경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돌려서 본인이 원하는 음악을 돌려서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드는데 나만의 오르골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만의 오르골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 태어났을 때부터 오르골을 듣고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오픈하고 만삭인 분이 오셨었는데 오르골 하나 구입해 가셨거든요. 근데 아이를 놓고 오셨어요. 오시고는 저한테 하시는 말이 사장님 오르골 덕을 너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삭일 때 그걸 계속 들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오르골 소리 들으면 너무 잘 잔대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오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와, 이 고르는 재미가. 아이들과 함께 감성 200%까지 올릴 수 있는 나만의 오르골 만들기 체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 더 특별하겠죠. 오르골의 모양부터 음악 그리고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어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거는 생일 축하곡인데 이거는 네모나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네모난 틀에다가 이렇게 쏙 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원하는 재료들을 골랐다면 남은 것은 틀에 맞춰 오르골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 어린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말에 이렇게 오르골을 만들면서 힐링하면서 기장에서 체험하면서 여행하면서 보내니까 되게 힐링되는데요? 개봉 박두 언제 리포터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르골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까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와, 기장에는 예쁜 커피 전문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쁜 커피 전문점도 있고
그 바닷길을 따라 다양한 체험, 여행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쁜 커피 전문점도 오셨지만 오셔서 이렇게 예쁜 추억도 만들어 가시면 좋겠네요. 2024년 한 해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장으로 놀러 오세요. 가족, 친구, 연인 그 누구와 함께해도 멋진 추억을 오르골 음악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에 푹 빠져보세요. 아이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어른들은 추억을 쌓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 올겨울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오감 만족 체험 여행 떠나보세요. 겨울철 세차 어떻게 하시나요? 추워서 소홀하기 쉬운 내차 관리. 세차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특수부터 출장까지 세차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이곳은 혼자 하기 어려운 묵은때 제거부터 손댈 엄두조차 나지 않는 내부를 깔끔히 청소해주는 특수 세차숍입니다. 손님이 맡기고 간 차란데요. 와, 상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 차량은 일단은 차주분께서 강아지랑 캠핑을 많이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손톱 자국이나 아니면은 털,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털이랑 그다음에 캠핑 이물질들 그런 거를 제거하러 오시긴 했는데 털이란 게 날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차량은 실내를 탈거해가지고 조금 실내 클리닉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반려견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면서 이렇게 강아지 털을 제거하러 오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차 안 구석구석 붙은 털을 제거하기 위해 매트부터 좌석까지 하나하나 떼는 사장님. 판도라의 상자가 나올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을 거라 호언장담하는 사장님 앞에 엄청난 양의 강아지 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와. 이제 시트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탈거를 하면서 다 보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안 들어갈 줄 아는데 굉장히 오염도 많습니다, 여기도. 근데 지금 이 차는 일단은 털 제거가 관건이죠, 이제. 털 제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다 수작업으로 뽑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어를 불고 청소기를 빨아들이고 이제 뭐 손으로 다 긁어 모아봐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털이 빳빳한 애들은 직물 사이에 박히거든요. 박힌 털이라서 다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손으로 뽑아내는 게 제일 깔끔한 작업이죠. 실내 구석구석 기계와 손을 이용해 털을 없애는 게 핵심인데요. 그런데 평상시 털 제거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네요. 약간 꿀팁인데 빨간 코팅된 목장갑 그걸로 털 만지시면 다 달라붙어서 제거하기 쉬워요. 특수 세차의 경우는 차량의 오염 상태에 따라 하루 이상 걸릴 때가 많은데요. 매트 제거와 좌석, 내장재의 탈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외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건물 옆에 세워놨는데 페인트 가루가 날리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오시고, 그다음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털이랑 아니면 강아지가 뭐 소변이나 대변을 차에다 넣었을 경우, 그다음에 가장 많은 거는 담배 냄새 없애기, 그다음에 뭐 커피 쏟거나 명절 때는 전찌개 같은 거 이제 쏟거나 하셨을 때 가장 많이 오시거든요. 스팀 기기와 잔여물 제거 기구 등을 사용해 꼼꼼하게 처리하는데요. 브레이크 페달 부분의 이물질, 구석구석 낀 흙먼지들은 상태에 따라 실내 청소기와 미세 브러쉬, 그리고 손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네요. 이제 뭐 몇 가닥 안 남은 털은 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전체적으로 반복 작업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환기를 자주 할 수 없는 겨울철에는 먼지나 털이 더 쉽게 쌓일 수 있어 정기적인 세차가 필수입니다. 세차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는데요. 미세한 잔여물 제거까지 모두 끝나면 항균 기계를 사용한 실내 공기 정화까지.
이렇게 하면 세차 끝. 오랜 시간과 정성 들여 마무리하고 나면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환골탈태. 우와, 강아지 털로 뒤덮였던 그 차 맞나요? 진짜 깨끗해졌죠? 제일 좋은 차량 관리법은 꾸준하게 맡기시던지 아니면은 직접 이제 셀프나 아니면 자동 세차라도 돌리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내부의 냄새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환기예요. 네, 환기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환기랑 주기적인 세차가 차량 관리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공간을 빌려 세차할 수 있는 공간 대여 셀프 세차장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세차를 할 수 있고요. 독립된 공간에서 조용히 세차하기를 원할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실내 세차하고 외부 세차하면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울산에 실내 세차장 찾고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찾고 와보니까 뭐 여름철에도 에어컨 틀고 할 수 있어서 프라이빗해서 좋아서 왔습니다. 다 같이 할 수 없는 게 세차라서 혼자서 하는 게 가장 좋죠. 여러 명이 있어도 어차피 내 차는 내가 세차하는 거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방해꾼들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혼자만 독립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더 단축되죠. 2대의 차량이 세차할 수 있는 차고가 있는데요. 세차 용품들은 직접 가지고 오면 된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초보자들이 하기 쉬운 실수가 오자마자 물이나 액체를 먼저 뿌리는 거라는데요. 이렇게 하면 차에 얼룩이 남는다고 합니다. 공기전만 시켜도 엔진 열 때문에 열이 올라요. 근데 이 상태로 물을 뿌리고 케미컬을 뿌려버리면 케미컬이 도장면에 말라버려요. 이게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휠을 먼저 함으로써 차의 온도를 내리는 거죠. 휠의 세척 방법도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요. 이렇게 이제 폼을 불어두고 브러쉬로 휠을 하나하나 닦아주죠. 이제 브러쉬질을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세차하기 전에 먼저 철분 제거제랑 휠 세정제를 도포하고 고압수로 전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브러쉬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차에 폼을 뿌려 때를 불리고 나면 천으로 닦는 미트질을 하는데요. 더러운 부위를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미트질은 차량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면 좋고요. 힘을 줘서 누르면 흠집이 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답니다. 먼저 셀프로 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셀프 세차하면서 이제 깔끔해지는 거 보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되죠. 저도 다른 분들과 똑같이 그냥 일반적인 세차를 했었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영역의 세차가 있구나 해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는 됐는데 아직은 그래도 저도 입문자입니다. 휠에 뿌리는 철분 제거제는 3-4개월에 한 번 정도 뿌려주면 되는데요. 휠과 타이어 세척, 미트질을 한 후에 고압수로 헹궈주고 나면은 세차는 끝! 깨끗해진 차를 보면 정말 뿌듯하겠네요. 이번에는 또 다른 세차의 영역을 소개합니다. 바쁜 일과 때문에 혼자 세차하기가 버겁다. 세차장 갈 시간조차 없다 하는 분들 있으시죠? 이런 경우라면 출장 세차 어떨까요?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끝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차 세차를 맡겼고요. 제가 스스로 또 혼자 세차하기 너무 힘들고요. 저는 자녀 2명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 뒤에 카시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과자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틈새 낀 과자들을 사실 혼자서 빼기가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한번 의뢰를 맡겼는데 너무 꼼꼼히 잘해주셔가지고 그 뒤로는 지금 한 달에 많으면 2번, 한 번씩 꼭 맡기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시거나 아니면 뭐 일 때문에 너무 바쁘신 분들은 따로 이렇게 매장에 맡기실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출장으로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뭐 구석구석 일단 상태부터 점검하고 그 후에 세차 바로 이제 시작합니다. 매장에서 하는 것만큼 꼼꼼한 세척이 가능한데요. 차량을 맡기고 찾으러 가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출장 세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외부 더러운 것보다는 내부 더러운 거 정리하는 게 시간도 더 소요가 많이 되고 힘들어요.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폼이라고 해서 전용 세제를 사용해서 세차를 하는데 출장 같은 경우에는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법적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제 물로만 세차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주차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어느 정도 문이 개방되는 장소에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먼저 에어건을 사용해서 먼지부터 제거해 주는데요. 이때 브러쉬를 써서 구석구석 끼어 있거나 쌓여 있는 먼지들을 꼼꼼하게 털어냅니다. 폼 세차가 아닌 물 세차만으로 세척을 하고요. 이 외에도 트렁크 내부 세차, 실내 매트와 바닥 청소 등을 세밀하게 이어갑니다. 차량의 외부는 날씨와 환경에 따라 오염물이 쉽게 쌓이거나 얼룩이 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량 표면에 이물질이 오래 붙어 있으면 장기적으로도 도장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은 왁스 코팅을 하는데요. 외관을 더욱 반짝이게 해준다네요. 차도 이제 왁스를 해주면 이제 외부에서부터 묻는 이물질이나 먼지 같은 거, 가벼운 거는 다 날려주고요. 이제 벌레 튀었을 때 벌레가 달라붙지 않고 어느 정도는 찡겨내죠. 전문가의 손을 거쳐 확 달라진 차의 상태. 보면 정말 기분 좋겠죠? 제 기분도 좀 상쾌해지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에어컨 틈 사이나 그 카시트 틈 사이 애들 과자 같은 것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또 제 집 청소한 것처럼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요.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거는 또 살균 마지막에 또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또 딱 들어갔을 때 또 좀 좋아요. 그러면 꾸지했던 냄새들이 좀 없어져서 좀 상쾌하고요. 아이들도 단번에 딱 차 타면 엄마 세차했어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 깨끗해져서 그래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천하는 거는 이제 많이 바쁘시고 시간적 여유 없으신 분들이 불러주시는 게 가장 좋고 매장에서 가서 귀찮게 기다리실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편하게 볼일 보시면서 필요하신 장소에서 편하게 세차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차할 시간이 부족한 이들에게 효율적이라는 출장 세차. 시간은 단축하고 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아 재요청하는 고객들도 많다고 합니다. 추워서 웅크리게 되는 겨울. 차도 사람처럼 손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차로 겨울에도 차량을 더 깔끔하게 관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차가 전문적인 세차를 거쳐가지고 아우, 시원해. 짠! 하고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내 차 아닌데 왜 이렇게 시원하죠? 아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이야, 네. 아니 무엇보다 좋은 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내 눈에는 안 보였던 네. 그 반려견의 털도 그렇고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이 제거 못할 때가 많거든요. 아유, 실은. 그럼요, 근데 그럼요. 특수 장비를 이용하면 자가 세차를 통해서 없앨 수 있는 잔먼지들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요, 이 겨울에 차량 보호제를 이렇게 많이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중요하죠. 이 겨울에는 네. 도로에 뿌려지는 그 염화칼슘 등의 화학 물질이 차량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왁스나 또 코팅제를 사용하면 외관을 오랫동안 흠집 없이 새 차처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춥고 귀찮아서 차를 방치하거나 또 이렇게 그냥 두기 쉬운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하지만 적절한 세차와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안전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기적인 관리로 여러분 자동차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또 안전하고도 네. 관련이 있으니까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내무세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글지글 맛있는 생선 굽는 소리, 뽀글뽀글 얼큰한 생선찌개 끓는 소리, 눈과 입과 귀를 즐겁게 하는 동해안 제철 생선과 함께 진정한 겨울의 맛을 만나봅니다. 동해안 제철 생선을 맛보러 속초를 찾았습니다. 멀리 설악산이 보이는 이곳에서 맛볼 첫 번째 생선은요, 몸에 좋은 생선인가 본데요. 이렇게 붉은빛 속살만 봐서는 무슨 생선인지 영 감이 안 오죠? 궁금함이 커지던 그때 홍게, 대게, 꽃새우를 먹고 사는 곰치입니다. 물메기, 물곰, 곰치?
지역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여러 가지라는데요. 원래 이름은 미거지, 못생긴 생선으로 유명합니다. 좀 생김새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예, 다른 생선하고 좀 달라서 아주 부드럽고 아주 맛있습니다. 한때는 못생긴 생김새로 어부들조차 외면하던 생선이었는데요. 지금은 겨울철 동해를 찾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맛을 선사하는 귀한 생선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거지살은 보이는 것처럼 부드럽다 못해 흐물흐물해 주로 국으로 끓여 먹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맛보기 어려운 강원도만의 향토 음식입니다. 술국으로도 유명하고요. 해장하면 속이 시원하게 속이 확 풀리는데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드시고요. 먹으면 시원해요. 그래서 부드럽고 아침에 드시기가 좋아요. 건강에 좋으니까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두루두루 다 좋아요. 맛도 맛이지만 몸에도 좋은 미거지국은 특이하게도 이 김치를 넣고 끓이는데요. 지인들이 이제 먹는 거는 이제 많이 먹는데 근데 이 맛을 김치 넣고 끓이는 거는 이제 얼마 안 됐죠. 김치 넣고 저희가 이제 속초에서 최초로 저희가 집에서 담가서 김치를 끓이니까 맛이 달라요. 그래서 김치 맛이 미거지국 맛을 결정한다는 말이 도울 정도라고 합니다. 특별한 재료 없이 김치로만 맛을 낸다는 미거지국의 맛이 궁금한데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미거지국은 겨울철이면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푹 끓인 미거지국, 아우 보기만 해도 얼큰해 보이죠. 김치의 상큼한 맛과 미거지의 담백한 맛이 환상 조화를 이루는데요. 뜨거운 국물 호호 불며 먹는 겨울의 맛. 미거지는 살이 연해 숟가락으로 떠먹는 유일한 생선이라고 합니다. 이거요? 네. 우린 처음입니다. 시원하고요,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처음 드셔보셨어요 오늘? 네네. 그럼 이거 드시러 다음에 또 여기 속초 오실 것 같으세요? 이쪽 방향으로 오지요. 이 집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김치 넣어가지고 다른 집은 김치도 좀 적게 들어갔는데 김치도 많이 넉넉하고 물김치도 많이 넉넉하게 넣어줘가지고 예, 그래서 한 번 먹으면 반할 수밖에 없다는 매력적인 미거지국입니다. 이어서 속초에서 찾아간 두 번째 집은요. 속초 관광수산시장 안에 위치한 곳인데요. 동해안의 싱싱한 수산물과 특산물,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전통시장입니다. 이 중에서도 사람들 발길 사로잡는 이 고소한 냄새, 바로 생선구이인데요. 아유, 노릇노릇, 정말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입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생선들을 보니 절로 배가 고파지는데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모두 먹느라 바쁩니다. 적절한 간에 쫄깃하고 고소한 매력까지 갖춰 밥도둑이 따로 없다는데요. 양도 많고 소스도 되게 맛있고 다 맛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다 맛있는 게 매력이다. 손님들 칭찬 자자한 이곳. 제철 모듬 생선구이는 일반 생선구이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방건조 생선을 이제 전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건조 생선으로 구이, 조림, 그 다음에 뭐 가오리 조림, 그 다음에 뭐 제철에 나는 뭐 대구지리탕, 알도루묵찌개, 여기 앞바다에서 나오는 이제 골뱅이를 사용해서 골뱅이 비빔국수, 뭐 골뱅이 물회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속초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제철 생선들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불판 위에서 한 번 굽고 오븐에서 다시 한 번 더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촉촉한 생선구이가 됩니다. 그리고 먹기 좋게 생선을 자르는데요. 자고로 생선구이는 들고 뜯는 맛이죠. 아우, 얼마나 고소할까요? 웬만하면 이쪽으로 옵니다. 방건조도 이제 시장에서 잘못하면은 막 꿉꿉하고 그런데 분내도 안 나고 여기는 그냥 뭐 모임실 때문에 이리 옵니다. 모듬 생선구이가 바닥을 드러낼 때쯤
이번엔 빨간 양념으로 감칠맛 살린 생선조림을 맛볼 차례인데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양은 냄비에서 한 소끔 끓인 후 손님상에 내놓습니다. 매콤한 양념옷 입은 방건조 생선조림 맛은 어떨까요? 일단은 방건조 생선으로 이 조림이랑 구이를 하기 때문에 이 쫀득쫀득하고 조금 이 당기는 맛이 있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더 좋아요. 비린내도 없고 그런 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 사실 방건조 생선 요리는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지만요. 이 찌개는 딱 요맘때만 먹을 수 있다는데요. 작지만 알찬 생선 뭔지 아시겠나요? 뱃속에 꽉 들어찬 이 알들 바로 도루묵찌개입니다. 일단 양념이 맛있고요. 저기 주방 이모가 음식을 잘하셔요. 선생님도 실례지만 속초 분이시네요? 네네. 그 뭐 지인분들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속초에 놀러 오신다 그럼 이렇게 자주 이 집도 모시고 오시나요? 무조건 여기 생선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보내죠. 욕을 안 먹어요, 보내서. 사실상 집에서 생선을 먹기가 뭐 속초에 살아도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집에 오면 그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 이렇게 잘 우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찾는 편입니다. 철마다 동해에서 잡힌 다양한 종류의 생선으로 집밥 같은 따뜻한 분위기와 맛을 손님들에게 전해주는 사장님입니다. 저희는 이제 생선을 직접 손질해서 건조까지도 저희가 직접 다 하는 가게고요. 와서 드셔보시면은 반건조 생선의 매력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오세요. 동해안 제철 생선의 맛을 찾아 세 번째로 방문한 이곳은요. 강릉 주문진항 근처에 위치한 가게입니다. 한창 저녁 장사 준비 중이라는 사장님, 무언가를 열심히 자르고 있는데요. 지금 자르고 계시는 생선이 뭐예요? 예, 양밀입니다. 지금 제철이다 보니까 이걸 말려가지고 고추장에다 볶아서 나가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항구 곳곳에선 어부들이 그물망에 걸려 올라온 양미리를 터느라 바쁜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잡은 양미리를 사흘 밤낮으로 말리면 꼬들꼬들한 맛있는 양미리로 거듭납니다. 양미리 손질을 끝마친 사장님이 이번에는 다른 생선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상하게 생긴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이 생선은 지금 도치라는 생선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왜 두 마리냐면 얘가 암놈, 얘가 순놈이에요. 다시 봐도 생김새가 정말 특이하죠. 마치 통통한 보고처럼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 뚝지는 미거지, 아기와 함께 못난이 생선 삼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학명이 뚝지라 그랬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지금 도치라는 하고 심퉁이라고 불려요. 정면에도 보면 굉장히 얼굴에 볼에 심퉁맞게 생겼다 그래서 심퉁이라 불려요. 정말 심퉁나 보이는데요. 또 하나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질 때 뚝 해서 뚝지라고 불립니다. 신기한 네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압축판 그거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빨판으로 바다 밑 바디에 붙어 차가운 동해의 강한 조류를 버텨낸다고 하는데요. 뚝지는 생김새만큼 손질 방법도 특이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 껍질이 벗겨지네요. 아니 어렵지는 않는데 알면 되게 쉬운 건데 문제는 이걸 따로 가르쳐주는 분들은 없죠.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만 많이 해먹었던 거죠. 강원도 향토 음식 중 하나인 뚝지 요리는 주로 이 알을 활용하는데요. 한 마리에서 나온 알의 개수만 해도 수만 개. 조심조심 씻어낸 알을 소금 넣고 굳힌 다음 쪄내면 오독오독 씹는 식감이 매력적인 뚝지 알찜이 완성됩니다. 네, 신김치예요. 도치찌개를 끓일 건데 쉽게 말하면 김치찌개에다가 아까 도치의 살과 알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만들기 어렵지 않죠. 묵은지와 육수를 넣고 팔팔 끓어오르면 미리 손질해둔 뚝지와 알을 넣어주는데요. 이 찌개의 맛을 좌우하는 건 바로 바다에서 갓 잡은 뚝지의 신선함이라고 합니다.
맛도 영양도 풍부해 요즘 같은 겨울엔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맛있는 김치찌개 냄새와 함께 침샘 자극하는 뚝지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이야, 정말 맛나 보이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뚝지찌개 맛볼 시간. 첫입은 칼칼한 김치찌개, 끝맛은 개운한 매운탕인데요. 생선 비린내가 전혀 없어 누구나 부담 없이 좋아할 맛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들이 요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날 춥고 이런데도 이렇게 그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끓여주시면 진짜 맛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먹을 것도 흔하지도 않았고. 이 도치가 3.2북으로 잡히거든요. 3층 밑으로는 안 잡힌다. 그러니까 요 동해안 중에서도 요 덕화지역만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북쪽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은 제철 메뉴로 많이 먹었죠, 옛날에. 쫄깃쫄깃하고 아주 식감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예, 비린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들 이 식감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뚝지찌개만큼 또 좋아하는 게 있죠. 바로 꼬들꼬들하게 말린 양미리구이. 다른 양념 없이 소금만 뿌려 구웠는데요. 고소하고 담백한 양미리 본연의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요리입니다. 있는 생선들이 원래 더 뭐 맛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양미리 아닌가 봐요. 시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애제만 드셔봐요. 아 이거 먹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습니까? 이게 맛있습니까? 그 진한 고소함이라고 해야 되나? 네. 씹을수록 그렇죠. 그게 있네요. 근데 또 여자들은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데 보통 남자분들은 순놈을 많이 좋아해요. 통째로 먹어도 뼈가 부드러워 이물감이 없는데요. 제철을 맞은 동해안의 겨울 생선들은 통통하게 살이 올라 구워 먹어도 찌개에 넣어 먹어도 다 맛있다고 합니다. 제철 음식이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이 계절을 놓치면 맛볼 수 없기에 말짱 도루묵이 되는 셈인데요. 동해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겨울의 맛. 추워질수록 더 맛있는 겨울 생선. 이 겨울이 가기 전에 꼭 맛보시면 좋겠네요. 강원도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겨울 생선들 보고 왔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네. 규리 씨 어떤 것부터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도치 알탕이에요. 예, 다른 뭐 생선들도 다 먹고 싶긴 하지만 도치는 사실 생선 자체가 좀 저희들한테는 생소하잖아요. 생소해요. 맞아요. 그래서 맛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영상 보신 분들 뭐 다 같은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네. 강원도만의 뭐랄까 그 특별함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겨울만의 특별함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식탁이 진짜 풍성해집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먹고 싶은 거지만 어떻게 정택 씨를 위해서 도치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치는요, 강원도표 홍어라고 할 수 있는 로컬 생선입니다. 도치의 간에는 비타민 A와 E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 방지와 또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고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또 손톱이 갈라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겨울철에 또 많이 먹으면 더 좋겠죠? 야, 맛도 좋은 생선인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양도 풍부하니까 네. 이번 겨울 꼭 여러분 드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겨울이 가기 전에 꼭 강원도에 가가지고 강원도. 네, 제가 먹고 싶은 도치 알탕도 먹고 그 예. 다양한 강원도 제철 생선들 꼭 맛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도치 먹으러 네. 갔는데 탁 트인 바다, 설악산, 눈 구경, 네. 이 뭐 환상적인 여행이 아유, 되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그럼요. 강원도 네. 여행 추천드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오늘도 건너뛸 수 없는 겨울의 낭만, 겨울의 보너스 축제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휴일이 동백축제가 1월 31일까지 휴일이 자연생활공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정성스럽게 가꾼 동백나무가 동백 올레길 그리고 동백정원 등으로 아주 다양한 테마로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제주 여행 가실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세요. 자, 네모 세모는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